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범죄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 가운데 하나가 지문이죠. 이 지문을 통해서 범죄자를 밝혀내기도 하고 또 피해자 신원을 밝히기도 하는데 요긴하게 사용이 됩니다. 우리나라 과학수사대 여성 1호 그리고 지문감식 1인자로 활동해 오신 분 오늘 초대했습니다. 수천 건의 강력범죄 현장에서 과학수사를 전담해 오신 분입니다. 김희숙 전 서울경찰청 과학수사대 팀장 함께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저희는 그 유명한 미국 드라마 통해서 네. 이 과학수사대들이 이제 범죄 현장에 쫙 출동해서 뭘 네. 하는지 이런 걸 이제 간간히 봤거든요. 네. 그 드라마가 현실을 거의 그대로 그린 거예요? 아니면 거기 좀 과장이나 왜곡이 많습니까? 약간 과장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어떤 부분이 그런지 이제 하나하나 좀 궁금증을 풀어볼 텐데. 네,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과학수사에 대한 그 인식이 높아졌던 것도 그 드라마 외국에서 때문에. 네네 CSI 그 네. 드라마 때문에 많이 인식이 높아졌었죠. 그러니까요. 이제 네, 저는 네. 이제 그걸 통해서 이렇게들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네. 생각했는데 네네. 우리 팀장님 이제 수십 년 동안 강력범죄 수천 건의 현장에서 그런 일을 하셨잖아요. 네. 모두 몇 년 동안 몇 건이나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일단 범죄 현장에서 현장 수사를 한 것은 23년 정도 됐고요. 23년? 네, 23년 그 기간 안에 15년은 강력 살인 사건 현장에만 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서울청 현장 감식 팀은 워낙에 유명했었어요. 예, 그래서 전국에서 최고의 그렇죠. 예, 정예 멤버가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현장 감식 팀이었는데 예. 뭐 다양한 사건들을 많이 해결을 했었죠. 이제 서울 경찰청 소속이니까 서울에서 발생하는 사건이었겠죠. 모두 몇 건인지는 기억조차 하기 어렵고. 네네. 그런데 세월호 사건 때문에 왜 유병원 예.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을 계기로 이제 과학수사가 일대 전환을 해요.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그 이후로는 살인 사건 현장에만 나왔던 제가 이제 다양한 사건까지 같이 나갔었죠. 그래서 뭐 강력 살인 사건 15년, 그다음에 플러스 이제 일반 사건까지 총 해가지고 한 23년을 현장에서 이제 근무를 했었는데. 네. 그 현장에도 출동을 해가지고 이제 사건을 해결하기도 했지만 그 이전에 지문 감정관으로서의 또 포함해가지고 총 40여 년 동안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40여 년. 네네. 해결했던 사건은 뭐 이루 셀 수 없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몇천 건 되지 않을까요? 네네. 일일이 세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 강력범죄 예를 들어서 살인 사건이 터졌어요. 네. 그러면 그 제일 먼저 과학수사대가 출동을 하죠. 네. 딱 출동하면 처음에 뭘 합니까? 일단 현장에 도착을 하면 사건 현장을 먼저 둘러보죠. 네. 어떤 사건이 어떻게 발생을 했고 피해자는 어디에 위치해 있고 현장상을 일단 서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본격적으로 서치하기 전에 그 현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판을 놓고 사건 현장을 먼저 둘러봐요. 발판을 놓고? 네네네. 뭐 다른 발판을 놓지 않으면 발자국하고 섞이니까. 네네. 훼손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바닥을 서치한 다음에 없는 부분에 발판을 놓고 먼저 저희 CSI 요원들이 가서 현장을 다 둘러봅니다. 네. 둘러보고 나서 나와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죠. 이 사건은 어떤 사건 같으니 어떤 부위에 좀 집중해서 하자. 범행도구는 어디 있으니 우리가 그쪽에서 좀 더 증거를 세밀하게 채취를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먼저 회의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건 현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먼저 서치를 하는 거예요. 먼저 현장에 있는 그대로 촬영을 하는 거예요. 사진 촬영? 네, 사진 촬영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훼손되지 않는 그대로 모습. 네, 사진 촬영하고 그다음에 비디오 촬영 쫙. 비디오까지. 그런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바닥을 개척을 하는 거예요. 바닥을 개척을 해야 우리 경찰관들이 다니면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바닥에 중요한 증거물을 먼저 그때 이제 라이트 불을 비추는 거죠. 라이트 불 비추면서. 비춰서 그때는 무슨 증거물 발자국, 네네네. 뭐 떨어진 물건 그렇죠. 모든 거 하나하나가 다. 네네. 모두 다 증거물이 되는 거죠. 네.
그래요. 네. 그 바닥을 먼저 다 해놓고. 네, 개척해서 족족 있으면 족족 이렇게 표시해서 예, 먼저 뭐 채취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표시를 한 다음에 발판으로 이렇게 보호해 놓고 예. 훼손되지 않도록 예. 한 다음에 중요한 증거물을 먼저 채취할 거는 먼저 채취하고 예. 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채취할 때도 먼저 항상 입증 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입증? 네. 예. 만약에 책상 위에 뭐 지문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번호판을 넣는 거죠. 예, 책상 위에 번호판 1번 놓고 촬영을 하는 사진 거예요. 촬영하고 예, 예. 그다음에 지문 채취. 예, 전체 멀리 먼저 윤곽이 나게 찍고 그다음에 크로즈업해서 가까이서 찍고 예, 그런 다음에 채취하는 것도 이제 사진 촬영하고. 그게 그러니까 입증이 돼야 한다는 게 뭐 나중에 그냥 이제 증거. 그러니까 예, 예. 없는 지문을 갖다 놨을 수도 그렇죠. 있는 건데 네네네. 최초 사진부터 다 있었다. 네. 이게 입증이 되는 그렇죠. 거로. 그래야지 증거로서의 이제 가치가 있기 예,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 뭐 핏방울이 있거나 뭐 이런 게 있으면 그것이 어느 각도로 뭐 몇 네. 방울이 튀었고 이것까지 다 합니까? 그렇죠. 네. 사건 현장에 가면 만약에 피가 있는 현장이라고 하면 이제 비산된 혈흔이 있는지 보는 거예요. 흩뿌려진 게 있는지. 네, 뿌려진 거. 그러니까 비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충격에 의해서 피가 날아가면서 이렇게 날아가는 피를 그렇죠, 얘기를 그렇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산된 혈흔이 있다는 것은 뭔가에 의해서 충격이 있었고 그 충격에 의해서 피가 예. 날아갔기 때문에 충격된 혈흔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살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혈흔을 보고서도 몇 번 가격을 당했는지 누워서 가격당했는지 앉은 상태로 가격을 당했는지 서 있는 상태로 가격을 당했는지 예, 예. 이런 것까지 다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 거죠. 네. 어. 몇 번 또 가격 당했는지 이런 것까지 횟수까지 다 나와요.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그 하나의 현장에 가서 그 현장 감식이라고 그러죠. 네. 그걸 다 끝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는데. 많이 걸립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살인 사건 현장 같은 경우는 거의 10시간, 11시간. 제가 제일 오랫동안 감식을 했던 현장은 11시간, 12시간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몇 명의 요원이요? 포지션이 정해져 있어요. 5명이었는데요. 다섯 명?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이제 광역과학수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제가 이제 서울청 현장 감식팀에 있었잖아요. 예, 그때는 한 팀에 5명입니다. 예, 그래서 팀장, 그다음에 사진, 비디오, 스케치, 그다음에 시신 검식 같이 하는 직원. 그렇게 해서 5명이 멤버로 되어 있고, 예. 그다음에 현장에 같이 나가는 또 직원들은 검시관. 검시관. 네, 검시관도 같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또 프로파일러들도 같이 나가고. 그래서 현장 나가는 인원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네. 한 10시간가량을 함께 작업을 해야만 끝난다. 그 사람들은 10시간까지 있지는 않아요. 범죄 분석, 그러니까 프로파일링 하는 직원들은 현장을 둘러보고 끝까지 남아있지는 않고 이제 출소를 하고요. 저희 현장 감식 요원들만, CSI 요원들만 그렇게 끝까지 남아서 그 업무를. 근데 그런 뭐 지문이나 족적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그런 현장도 있습니까? 없죠. 그런 현장은. 없어요. 왜냐하면 뭔가가 사건이 발생을 했으면 사람이 들어가 있었던 거고 흔적은 남게 돼 있거든요. 예. 모든 접촉한 것은 흔적을 남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예. 반드시 흔적은 남게 돼 있죠. 예. 그리고 사람이 날아다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 근데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지문 없애려고 네. 뭐 장갑을 다 끼고 네. 그다음 족적 없애려고 돌아 나오면서 다 닦아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흔적이잖아요. 닦아낸 것도? 네, 그것도 흔적이고. 예. 그렇게 이제 범인들은 많이 현장을 정리하기도 하죠. 그러니까요. 예, 뭐 장갑을 끼기도 하고 자기 흔적을 닦기도 하는데 그 훼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은 현장을 훼손했다고 하죠. 예. 우리 CSI 경찰관들 그렇죠. 입장에서는 현장을 훼손시켰다. 그 현장에서도 우리는 증거를 잡아냅니다. 예. 장갑을 꼈다고 해서 그게 완벽한 게 아니고요. 그 현장에서도 저희는 또 증거를 채취를 하니까요. 그래요? 네. 그렇게 해서도 살인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장갑을 낀 사람의 지문도 나와요? 지문은 나오진 않아요. 안 나오죠? 네네. 지문은 나오지는 않는데 예, 거기서도 우리가 증거물을 채취를 할 수 있죠. 뭐 중요한 수사 기법이라 여기서 뭐 다 이렇게 오픈할 수는 없는데 비밀인가요? 예, 중요한 수사 기법이라. 예. 그런데 이제 이거는 있었죠. 정남규 연쇄살인 사건 혹시 얘기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죠. 서남부. 예. 그 사건 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그 장갑에 의한 겁니다. 네. 이 사람이 자기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했었죠. 예.
항상 가방 안에 마스크, 예, 모자, 그다음에 뭐 장갑 예. 이건 기본으로 갖고 다녔단 예,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장갑의 흔적이 남았던 게 이제 봉천동 세자매 살인 사건 현장이었었는데 거기에 이제 문을 열어볼 때 장갑을 끼고 문을 열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현장에 장갑을 끼고 전부 물색을 하고 세자매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서 세자매를 전부 다 살해했잖아요. 2명은 현장에서 즉사했고요. 막내는 병원으로 후송이 됐었는데 예. 치료받는 중에 이제 사망을 한 그런 너무 참혹한 살인 사건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불을 질러요. 현장을 훼손하기 위해서 이제 불을 지르는데 뭐 현장은 뭐 물이 뿌려져 있고 소방서에서 왔으니까 예. 소방차가 왔으니까 물이 뿌려져 있고 막 불이 나 있고 막 엉망이 돼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흔적이 남았었던 거죠. 장갑 흔적. 장갑의 흔적.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시집사 요원들이 그러면 이 장갑은 어떤 장갑인지 시장 조사를 해서 네 그런 문양 장갑 그 무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 문양을 가지고 있는 장갑은 시중에는 어떤 게 나와 있는지 전부 시장 조사를 해서 저희가 그걸 다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범인은 누군지 모르고 사건은 계속 발생했지만 어디서 어떻게 팔렸는지 이런 것들을 추적해서. 네네. 그러니까 어떤 형태고 이런 형태의 그 장갑은 어떤 장갑인지 그게 이제 벌집 문양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벌집 문양을 가지고 있는 장갑은 어떤 게 시중에 나와 있는지를 전부 다 시장 조사를 해서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영동부서에서 이제 강도상해 사건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범인이 있었어요. 네, 그 사람을 검거하고 보니 그 가방 안에 그 장갑이 있더라. 네, 벌집 문양 장갑이 있고 그다음에 서남부 연쇄 살인 사건 피해자들 그 상처 흔해서 보였던 약간 라운드 형태의 상을 생성할 수 있는 파이프 렌치 범행 도구가 나왔고, 예, 결정적이네요. 네, 결정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현장에서도 족적이 있었거든요. 예. 뭐 다른 사건 현장에 채취한 족적이 그 사람 신고 내 신발하고 또 일치를 했고 그렇게 해서 뭐 이제 알겠습니다. 정남규를 공개했던 사건. 장갑을 끼고 뭘 해도 장갑의 흔적을 가지고 역추적하면 네. 가능하다. 네. 그러니까 장갑을 꼈다고 해서 이게 완전 범죄가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잡힌다. 네. 예. 예. 과학수사대의 여성 1호이시고, 그죠? 예, 강력사건 전담. 게다가 강력사건 전담으로 또 1호이시고. 네, 강력사건 자원하신 전담 1호. 거예요, 그렇게? 네. 그 끔찍하지 않아요, 그 현장들이? 저는 지문으로 먼저 시작을 했었잖아요. 그 아까 말씀하셨죠. 네네. 그래서 제가 현장에 나간다면 놓치는 지문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문을 잘 알지 못하는 직원들은 이 감정이 분명히 되는 그 지문도 선택하지 않고 이건 안 될 거야라고 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장에서 특히 살인 사건 현장에서 그 쪽지문으로도 충분히 지문 감정을 해서 범인을 검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문 전담으로 한 10여 년 이상 활동하시다가 네네. 그러다가 이제 내가 강력사건 현장에 가면 지문 하나도 안 놓치겠구나 이렇게 된 거군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더 세밀하게 세밀한 과학서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꼭 지문 감식만 하시는 건 아니죠. 네. 다양한 과학 수사를 다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특히 주전공이 지문이신 거고. 네, 지문 감정. 네. 지문은 진짜 전 세계인 모든 사람의 지문이 다 다릅니까? 다릅니다. 정말요? 네, 다르죠. 이제 지문의 2대 특성 그래가지고 만인부동 종생불변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만인부동 종생불변. 평생 동안 안 변한다. 네. 그리고 만인부동은 모든 사람이 같지 않다. 네. 그러니까 평생 동안이라는 이제 얘기하는데 평생 그건 살아있는 동안인 거잖아요. 그렇죠. 죽어도 이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네. 죽어도 이거는 절대 한 번 생성된 지문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이제 개인식별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제 지문은 이 특성이 뭐냐면 만인부동 종생불변의 그 특성이 뭐냐면 특징이란 말이에요. 특징. 무늬의 특징. 예, 무늬의 특징. 그렇죠. 지문은 이제 우리가 뭐 사전적인 의미로는 뭐 손바닥 안쪽에 끝마디에 뭐 살갗에 있는 무늬 뭐 또는 그 흔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경찰에서도 지문 수사 규칙에 이제 그게 있어요. 손바닥 안쪽에 제일 끝마디에 형성된
융선. 그게 지문이죠. 네네. 그게 이게 예. 이제 지문이란 예. 말이에요. 그리고 이 지문이 융선이 그냥 이렇게 막 생긴 게 아니고 가다가 이렇게 끊어져요. 네, 끊어지고 또 가다가 붓고 갈라지고 예, 또 예. 점이 있고 단선이 있고 예. 호수처럼 이렇게 뭐 이렇게 섬이 있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그 전형적인 몇 가지의 지문 형태를 가지고 네네네. 오셨는데 네네네. 아예 이걸 좀 보면서 설명을 해주시면. 아, 그럴까요? 여기 이제 저 선이 가다가 이렇게 끊어진 부분이 있잖아요. 네, 예, 네. 끊어지고 또 뭐 붓고 예. 예, 뭐 조금 단선이 있고 막 그럴 거예요. 음. 그런 것들이 사람마다 전부 다르다는 거죠. 예. 다 달라요. 물론 이제 여기 보면 문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궁상문, 우리나라는 이제 그 이 문형의 종류를 5가지로 이제 분류를 한단 말이에요. 예. 궁상문, 예, 활처럼 생겨서 활 공자를 써서 예, 궁상문. 활처럼 생겼다. 네네. 예, 와상문은 와상문은 이제 소용돌이와 골뱅이 와자 그래서 골뱅이. 돌아가는 거. 예. 그다음 제상문은 이제 굽제자예요. 저기 한문으로 굽제. 굽. 예, 말발굽제, 뭐 굽제. 아. 그래서 약간 루프식으로 길쭉하게 생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3가지 지문, 그러니까 3가지가 원래 기본이고요. 궁상, 와상, 제상. 제상이 3가지인데 이제 좀 이상한 지문이 있어요. 궁상문도 아니고 제상문도 아니고 와상문도 아닌 예. 좀 특이한 지문을 변태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의 이제 저게 변태문이고요. 예. 그다음에 뭐 칼이나 뭐 화상 이게 손상을 입잖아요. 원래 지문에 손상을 입어서 입어가지고 지문이 저쪽에 있는 예, 손상당한. 예, 그리고 저런 거는 이제 손상문은 군상문이나 제상문이나 와상문으로 분류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손상이 된 그 지문을 손상문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호남문이 있는데 예. 이거는 이제 2개의 문양이 섞여 있는 섞여 거예요. 있는 거겠죠. 여기 보니까 이제 와상문하고 제상문이 섞여 있는데 이게 십지지문 분류에서는 이거를 와상문으로 분류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있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제일 많은 유형은 이 중에 뭡니까? 여기 제상문. 제상문이 제일 많아요. 예, 통계적으로 제상문이 제일 많습니다.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이 네. 손상문은 네. 원래는 칼자국 같은 게 없었었는데 네, 온전한 지문이었는데 칼자국 같은 게 생긴 걸 말하잖아요. 네, 뭐 칼에 베이거나 아니면 화상에 의해서 상처를 입은 거죠. 근데 네. 우리 이제 주민등록증 만들 때 지문 다 채취해 네. 갖고서는 네, 네. 컴퓨터에 보관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그 후에 저렇게 손상을 입으면 지문이 달라진 거잖아요. 손상을 입은 부위만 이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망가진 거고요. 달라졌다고 하지는 않죠. 그게 모양은 그대로 있고 예, 모양이 뭐 찌그러지거나 이그러지거나 그렇게 해서 손상을 입었을 예, 뿐이지 예. 여기 보면 손상 입지 않는 부분에 융선이 있잖아요. 네. 예, 상처 없는 부분에 한쪽에 융선은 그대로 있는 거죠. 그걸로 찾아내면 그걸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저거를 손상문을 지문이 변했다라고 예. 표현을 하지 않고 네. 이렇게 전 지구인 모두의 지문이 다 다르다라는 걸 처음 밝혀낸 게 뭐 몇백 년 됐습니까? 언제쯤부터입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지문이 1900년도부터 이제 했었는데 외국은 1800년 그때부터 네네네. 이미 알고 있었다. 네. 그래서 뭐 그 외국에서는 특히 뭐 영국, 뭐 독일 이런 나라에서는 이제 지문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고 그러죠. 개인식별. 1800년대에 이미 네네. 예, 그렇군요. 네, 논문을 발표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장문을 가지고 장문도 한 번 생성된 장문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손바닥문이 네네 여기를 장문이라고 해요. 손바닥 장 그래가지고 여기는 지문이라고 하고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은 40년 전에 자기 오른손 장문을 찍어놔요. 그다음 40년 후에 다시 찍어서 비교를 하니 그대로 똑같더라. 네,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지문이 변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입증하고 우리나라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등록증 만들 때 10손가락 지문을 다 뜨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게 뭐 개인정보 침해다 해서 뭐 논란이 많았지만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정은 났는데 네. 다른 나라도 그렇게 개개인의 지문을 다 확보하는 나라가 많이 있나요? 일단 우리나라는 지금 17세 이상 그렇죠. 주민등록증 만들 네, 때. 주민등록증 만들 때 이제 10대 지문을 채취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걸 헌법 소원도 내고 그랬었는데 이런 지문 자료는 그 신원 확인하는데 매우 신속하게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형 재난 사건이 지금 딱 기억에 남는 삼풍백화점 사건. 맞습니다. 삼풍백화점 500명이 넘었잖아요. 예. 삼풍백화점 사건. 그다음에 동남아 쓰나미 사건. 네. 그다음에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건. 예, 네네. 예.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세월호 사건, 세월호 참사, 그다음에 또 이태원 참사. 이런 이제 그 큰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지문을 정말 요긴하게 네. 그 역할을 했습니다. 신원 확인하는 그렇죠. 데 있어서. 그래서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침해보다는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그랬겠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이런 지문 자료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보다 지문 이런 감정 능력은 정말 최고잖아요. 이미 또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아부다비, 아랍에미리트, 예. 거기는 13세. 우리보다 일찍. 예, 우리보다 더 어리죠. 우리는 17세부터 그거를 채취를 하는데 그 나라는 13세부터 확보를 다 하는군요. 십지지문을 채취하고 거기는 여기 장문까지도 채취를 합니다. 아. 예. 지문이 지금은 이제 컴퓨터에 전부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으니까 네. 우리가 이제 또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어디서 채취한 지문을 가지고 컴퓨터에 넣으면은 혼자 막 돌아가다가 범인 사진이 딱 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됩니까? CSI 예전에 외화 CSI를 예. 보면 그랬잖아요. 예. 뭐 지문을 탁 내면 갑자기 막 지문에 탁 돌아가서 탁 돌아간 다음에 범인 얼굴이 탁 화면에 그러니까요. 뜨고 그다음에 전과내기 쫙 나오고 주소가 쫙 나오잖아요. 그건 영화인 거죠. 현실은 안 그래요? 네네. 사실은 이제 미국에도 그것 때문에 많은 민원을 받는다고 해요. 영화를 보면 그렇게 하는데 왜 내 사건 해결을 못 해주느냐 이런 민원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고요. 일단은 우리가 지문을 이제 뭐 특징을 전부 찍을 거 아니에요. 여기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의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특징을 전부 다 찍어서 이 지문은 오른손일지 왼손일지, 그다음에 이 지문은 여성일지 남성일지 검색 조건이 있어요. 여성인지 남성인지 알 수는 없어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검색 조건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다음에 이게 지역은 수도권만 볼 것인지 아니면 전국을 다 볼 것인지 선택을 다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전과자만 볼 것인지 아니면 전 국민을 다 볼 것인지 나이는 20대만 볼 것인지 30대만 볼 것인지 이런 검색 조건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검색 조건을 줘서 이제 매칭을 다 의뢰하면 컴퓨터는 그 조건에 맞는 이 지문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그 조건을 이렇게 찍어줬잖아요. 그 조건에 맞는 사람들의 그 데이터 그 리스트를 쫙 불러줘요. 후보 리스트를 띄워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클릭을 하면 이미지가 다 보여지는 거죠. 크게 보여서. 네네. 그래서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과 DB 지문이 이렇게 비교하는 건데 그거는 컴퓨터가 해주는 게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거기처럼 탁 해서 탁탁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 사람 감정가들이 이 지문이 맞는 점을 이렇게 육안으로 전부 다 확인해서 맞다 안 맞다는 감정관이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영화처럼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네. 아주 완벽한 지문이 아니라 아주 쪽지문. 약간의 그 부분. 조각지문. 이거 갖고도 찾아낸다 이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엄지 손가락을 이제 온전한 지문으로 본다면, 이제 성인 남성의 이제 무지 지문에서는 특징이 많게는 150개에서 200개까지 나오거든요. 특징이. 그런데 그 지문이 만약에 어느 한쪽 조각 일부분만 유료돼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특징 수가 확 줄겠죠. 그래서 이제 그 쪽지문을 가지고 특징을 잘 찾아가지고 감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컴퓨터를 도입하기 전에는 그런 그 쪽지문은 굉장히 좀 오래 걸렸단 말이에요. 그랬겠죠. 찾기도 어려웠고. 그랬겠죠. 그래서 이제 1989년부터 우리가 이제 컴퓨터 에이피스라고 자동 검색 시스템을 이제 도입을 했었는데 그 도입 당시에도 그 시스템이 그렇게 발달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때는 찾지 못했던 그런 지문들이 이제 이런 컴퓨터 에이피스 고도화 사업을 진행을 하고 더 정교하게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그때 당시 발견하지 못했던
것도 찾을 수 있다. 예, 검거하지 못했던 그 지문을 지금은 예, 찾아내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10년이나 20년 전 미제 사건이 해결되는 케이스가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런 이제 과학 수사 기법의 발전으로 뭔가 이렇게 그 감식을 하고 판정을 하고 이제 그 후반 작업은 훨씬 더 이제 정교화 됐을 텐데 네네. 문제는 현장에서 지문을 채취하는 게 제일 어렵지 않나요? 어렵죠. 그죠? 네, 어렵죠. 어떻게 찾아내요? 그러니까 지문 감식이 있고 지문 감정이 있잖아요. 그런 지문 감식은 뭐냐면 그 현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채취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 지문이 이런 종이에도 지금 제가 지문을 제가 많이 만졌잖아요. 이 종이를. 종이에도 지문이 남아요? 네네. 만지면 제 지문이 지금 여기에 이미 다 유료돼 있습니다. 근데 육안으로 보이지는 않죠. 안 보이죠? 네. 그러면 이 종이에 유료돼 있는 지문을 채취하려면 약품을 써야 되는 거예요. 화학약품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이인지 아니면 이런 딱딱한 비다공인지, 네, 나무인지, 뭐 유리인지 이런 거 어떤 그 표면에 따라서 특성에 따라서 네, 표면과 특성에 따라서 전부 다 지문 그 감식, 지문 채취하는 기법을 다 달리 합니다.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는 지문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잠재 지문도 있고 그걸 채취를 이제 하게 되는데 네, 그걸 찾는 게 지금 어렵죠, 정말. 어렵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현장에 들어가면 범인이 어디로 침입을 했는지, 어디로 또 도주를 했는지, 주로 범인이 어디를 물색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을 중심적으로 탐색을 해서 지문을 채취를 하죠. 움직인 동선을 중심으로 해서. 네네.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것은 노 부부가 하나란시에 살해당한 거예요. 어이고. 어떤 사건 생각나세요? 부부가 살해당한 사건. 그 우리나라 영화. 존속 살해 사건. 네네. 우리나라 영화 혹시 생각나는 영화 없으세요? 공공의 적. 맞습니다. 공공의 적 보면 범인이 누구죠? 아들이죠.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그 사건 현장을 싹 둘러보고 나와서 이 사건은 도대체 어디로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그래서 저희가 다각도로 생각을 했죠. 전속살인, 가족에 의한 살인, 그다음에 우발적인 살인, 어떤 치정에 의한 살인, 금품에 의한 살인 이런 식으로 이제 다각도로 놓고 이제 분석을 하다 보니 현장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었어요. 만약에 분말을 발라서 나오는 지문 같은 경우는 증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만약 그게 아들 지문이라면 아들이 수시로 평소 거기 살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증거 능력으로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사건 때 혈흔 지문에 집중을 했거든요. 혈흔에 의한 왜냐하면 범인이 피해자를 가격하고 뭐 이렇게 찌르고 그런 거죠. 피가 나면 범인의 손에도 피가 묻잖아요. 그러면 범인이 또 계속 이렇게 현장을 만지고 다닐 때 그 범인의 지문이 피에 의해서 그대로 유료가 된단 말이에요. 피 묻은 지문. 네네. 그렇죠. 그 혈흔 지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는 눈에 띄는 혈흔 지문은 없었고요. 화장실에 씻으러 들어갈 때 살짝 스치는 흔적이 있더라고요. 피에 스치는 흔적. 그래서 그쪽에 분말을 발랐는데 안 나와서 혈흔에만 반응하는 시약이 있어요. 예, 굉장히 유독하고 좀 독성이 있는 그런 시약인데 그거를 막 해가지고 쪽지문을 채취를 한 거예요. 예, 쪽지문. 그런데 알겠습니다. 만약에 지문 전문가인 제가 그 현장에서 그 지문을 이건 된다라고 하지 않았으면 그냥 그거는 선택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 안 좋은 지문이었는데 저는 딱 보니까 이거 감당할 수 있겠다. 선택을 해서 사실 그 지문으로 이제 사건을 해결했던 건데 그만큼 그 사건 현장은 조그만 흔적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채취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 현장에서 지문 채취하는데 가장 힘들었던 거 기억나는 사건이 있으세요? 네. 어떤 사건입니까? 저는 절대 제 과학수사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사건. 유영철 연쇄살인 사건. 유영철 연쇄살인. 네. 그때 피해자 지문 채취했을 때 그 일이 왜요? 왜 그렇게 힘들었어요? 유영철이가 이제 총 20명을 살해했습니다. 9명은 네 군데 가정집에 들어가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을 전부 살해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여성들, 여성들을 이제 속모임의 여성등 해서 이제 여성들 11명을 이제 10명 여성 살해했고 또 이제 남성 1명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살해를 했는데
이 여성들은 전부 다 살해한 다음에 이렇게 시신을 훼손을 했죠. 한 거예요. 시신을 훼손해서 안매장을 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런데 그 시신을 훼손할 때 지문도 전부 다 훼손을 한 거예요. 지문을 네. 범인이 네네네. 이영철이가 전부 지문까지 훼손을 한 거예요. 아이고. 피해자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예, 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시신 안매장 현장에서 시신을 발굴을 하면서 이렇게 시신을 보니 지문이 없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현장 업무를 하면서도 계속 거기에 이제 집중을 했었죠. 저기서 내가 만약 지문을 채취를 한다면 어느 쪽에 지문이 없는데 어떻게 지문을 채취해야 될까 계속 그거를 염두에 두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예. 지문 상태가 어떤지를 제가 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시신을 전부 발굴하고 나서 사무실에 이제 돌아오니 전부 다 그러는 거예요. 지문이 이미 훼손됐고 없고 또 시신이 이미 너무 부패되었기 때문에 지문으로는 신원 확인을 못한다.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유전자밖에 없다. 유전자. 유전자를 신원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유전자는 그럼 신원 확인이 언제나 되느냐? 물어보니 2주라는 거요. 시간이 더 걸리죠. 예, 더 2주. 그것도 아마 빨리 단시간이 2주. 그런데 이 희대의 살인극이 벌어졌고 시신들이 발견이 됐는데 예. 2주 동안 기다린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미 지문이 없고 훼손됐고 이미 썩어버렸다. 어떻게 지문 채취하려고 하느냐. 사서 고생하지 말고 국가서 결과 기다리자.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이건 해야 된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높은 사람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럼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한번 해보겠다. 예. 그래서 그럼 어떻게 채취를 하겠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쫙 설명을 하니까 그럼 가서 해봐라. 그래서 이제 허락을 받고 국가서에 전화를 했죠. 언제 부검하느냐. 부검할 때 우리가 가서 지문 채취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국가서에서도 전부 반대를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이미 지문이 없는데 예, 경찰에서 왜 사서 고생을 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유전자로 신원을 확인해 줄 테니까 경찰은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부검일 날 가서 이제 지문 채취를 하는데 정말 지문이 훼손됐기 때문에 모서리 이쪽 부분에 제가 지문을 채취를 하려고 이제 시도를 하는데 물로 씻어놨기 때문에 물이 줄줄줄 흐르고 그다음에 또 부패했기 때문에 부패액도 흐르고 절대 쉽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지문 또 채취할 부위도 너무 쪽지문이었고, 작고. 작고 완전 부분이었고, 그래서 일부분이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말라 이렇게 건조시켜야 분말을 바르거나 잉크를 바르서 지문을 채취하는데 예. 깨끗이 또 말려놓으면 또 금세 또 젖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막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마 그 시신, 그러니까 제가 8구의 시신의 지문을 채취를 시도를 했으니까 8구면 손가락이 10개니까 손가락이 몇 개입니까? 80개잖아요. 그렇죠. 80개의 지문을 이제 채취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손가락 1개로 유독 그분의 시신은 훼손이 심해가지고 지문 채취하기가 어려웠어요. 예. 그래서 이런 용지에 계속 지문을 또 이렇게 잉크를 발라서 찍고 계속 하다 보니까 지문의 특징이 있어야지 나오죠. 개인 식별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채취를 해보면 특징이 없는 거예요. 몇 개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로 지문 감정이 안 돼요. 감정할 이 사람이 이 사람 지문이다라고 얘기할 만한 어떤 특징이 나와야 되는데 그 특징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시도 하면 또 뭉개지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찍고 그다음에 또 뒷장을 넘겨가지고 뒷장에도 또 이렇게 찍고 해서 이제 지문을 다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개의 지문으로만 그렇게 많이 찍었으니 제가 80개의 지문을 얼마나 많이 찍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에 그 한 개의 지문을 몇 번이나 찍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61번 한 개의 지문을 가지고 161번? 예, 예. 그러니까 그 지문이 그 손가락 지문을 제일 많이 찍었던 것 같아요. 다른 거는 한 5번, 10번 이렇게 찍었는데 한번 찾아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날 밤에 이제 밤새도록 밤을 새면서 제가 신원 확인을 다 했는데 신원 확인하면서 내가 도대체 이 사람 손가락 하나를 가지고 몇 번을 찍었지 이러고 제가 하나 세어봤어요. 그랬더니 161번을 찍었더라고요. 그게 이제 유명한 일화가 됐는데 저는 그 피해자 모습 직접 봤잖아요. 빨리 가족들은 또 이런 언론 보도로 인해서 이런 신원 불상의 피해자들이 이제 안매장돼서 발굴이 됐다라는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본 가족들은 혹시 내 딸이 저기 불안하죠. 그런 분들 있는 건 많았겠죠. 아닐까? 혹시 내 딸은 저기 없는 걸까? 우리 집 가족이 저 안에 포함된 거 아닐까? 왜냐하면 실종돼 있거나 돌아오지 않는 딸들을 가족들이 기다리는 또 유가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빨리 피해자 시신을 그 신원을 확인해서 가족들 품에 돌려보내드리고 싶었어요. 네. 네, 그게 또 경찰이 또 가장 먼저 해야 될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이고요. 근데 아무튼 그 작은 쪽지문이라도 찾아내려고 네네. 남들 다 안 된다고 한 거를 집요하게 매달리셨군요. 네. 그런 근성은 어디서 나옵니까? 저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이렇게 저를 돌아보면
저는 남이 안 된다고 했던 거에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남이 포기했던 거. 이미 이거는 안 돼. 이 사건 해결 안 돼. 살인 사건인데도 이건 안 돼. 포기한 사건을 제가 다시 가져와서 예, 예. 다시 해보고 다시 지문을 채취하고 해보고 또 안 되면 또 다시 한번 채취해보고 또 다시 채취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성공해서 해결한 살인 사건이 꽤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포기하지 않은 어떤 그 열정, 네. 예, 예, 꼭 해야 된다는 어떤 지문 감정관으로서의 어떤 사명감, 그렇군요. CSI 요원으로서의 어떤 그런 사명감 이런 것들이 아마 네. 그러지 않았나 싶고 저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열정.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열정. 예, 예. 지금 국내 지문 감식 감정 전담 수사관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지문 감정은 지금 현재 담당하고 있는 곳이 경찰청과 각 시도 경찰청이거든요. 경찰청에 지문 감정관들이 있습니다. 행정관들인데 지문 감정만 전담을 네. 합니다. 네. 거기 한 38명이 있고요. 각 시도청에 합동 감정실을 운영하는 그 경찰청이 있어요. 예. 거기에 또 지문 감정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까지 합하면 한 50명, 지문만 전담으로 하는 감정관들은 50명 정도 있고, 50여 명. 예, 그다음에 각 시도청의 과학수사대. 예, 과학수사대 CSI 요원들은 기본으로 다 지문 감정을 다 합니다. 예, 그래서 지문만 본 직원들은 50명 정도 되지만. 예. 지문 감정하는 그 인원은 엄청 많죠. 과학수사대 요원이라면 누구나 네, 기본으로 지문을 네, 다룰 네. 수 있어야 한다. 네네네. 네. 우리 팀장님께서 지문 감정 표준 업무 처리 지침도 만드셨다고요? 네. 어.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에서는 당시 그때는 예. 과학수사센터였는데 거기는 이제 과학수사 분야별 연구 모임인 워킹 그룹이 있었어요. 이런 이제 워킹 그룹에는 이제 9개 분야가 있었는데 뭐 지문 장문 그거를 이제 합해서 지장문 예. 분야, 그다음에 뭐 혈흔 형태 분석, 또 뭐 미세 증거, 또는 범죄 분석, 뭐 영상 분석 이런 식으로 각 분야별로 이제 워킹 그룹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지장문 워킹 그룹의 이제 회장을 맡고 있었고요. 네. 또 이제 한국 CSI 학회 현장 감시 2분 과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지문 감정 능력이 뛰어난데. 네. 이거 뭐 가이드라인이나 어떤 표준 업무 처리 지침, 용어 정리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경찰수사연수원에 우리 이제 그 같은 워킹 그룹 직원 2명하고 3명이서 합숙 훈련을 했죠. 2주 동안 합숙 훈련으로 예. 이제 영어를 정리하고 하나의 매뉴얼을 만드신 네네네 거군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표준 업무 처리 지침을 이제 만들었고요. 지금은 이제 거기에 이제 플러스 업그레이드 돼서 이제 계속 표준 업무 처리 지침이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현장을 계속 뛰시다가 이제는 그 경찰 일선에서 물러나시고 지금은 강의를 그렇게 많이 하신다고요? 네. 저 현직에 있을 때부터 강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 강의는 제가 이제 교대 근무를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여경 중에서 교대 근무, 외근 교대 근무를 제일 오래 한 사람일 겁니다. 제가. 예. 이제 교대 근무를 하면서 이제 비번 날 강의를 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근무날은 안 되니까. 예. 비번날 강의를 하는데 주로 이제 경찰 수사 연수원, 그다음에 뭐 경찰대학은 이제 학부생, 네. 또는 뭐 경감 기본과정, 경정 기본과정, 과학수사 이런 강의. 그다음에 경찰 수사 연수원은 모든 과정을 다 이렇게 제가 그 출강을 했던 것 같아요. 뭐 현장 감시, 뭐 지문 감정, 과학수사 과정. 또는 뭐 수사요원 양성 과정, 뭐 강력 범죄 수사 과정, 정말 다양한 분야에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 뭐 퇴직하기 전에도 이제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에 이제 겸임 교수로 있었고요. 예. 올해 2월까지. 예. 그다음에 이제 백석예술대학교 경찰 경영학과, 또 뭐 경찰 수사연수원 지금도 외로 교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강의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현장에서 부르면 지금도 달려가고 싶으세요? 네, 가슴이 설렙니다. 가슴이 설레요? 네. 오. 언론 뉴스에서 이제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냥 예사로 보이지는 않죠. 네. 그래서 자세히 보게 되고 거기에 출동하는 또 직원들은 제가 다 아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다 후배들이죠. 네네. 저 직원들이 가서 일을 하는구나, 고생하겠다. 네. 또 어떤 식으로 또 이제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 다 알기 때문에. 네. 아니 그 처참한 그 시신들 뭐 또 부패되고 막 이런 그런 끔찍한 현장인데 오히려 가슴이 설렌다. 네, 가서 내가 갔으면 어떤 위치에서 지금 어떻게 일을 하고 있겠다.
저 사건이 또 해결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될 건가 뭐, 이런 것도 과학수사 경찰관이 천직이시로군요. 네, 저는 사실은 이 업무가 좋아서 제가 지원해서 했기 때문에 예, 저는 그냥 퇴직해서도 과학수사인이고요.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평생 제가 이제 퇴직하기 전까지도 제가 현장 업무를 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퇴직하기 2, 3개월 전에 큰 사건 두 사건이 터졌어요. 발생을 했어요. 한 건은 그 혹시 아시나요? 신당역 영무원 살인 사건, 예, 스토킹에 의한 예. 살인 사건. 그 사건 현장에 출동해서 현장 수사를 했고요. 또 너무 가슴 아픈 사건, 이태원 사건. 이태원 참사. 네네, 이태원 참사는 이제 10월 29일 날 발생을 했잖아요. 그거는 피해자들 네네. 신원 확인하느라고. 네네네. 현장에 이제 그 현장은 그 소속 그 팀에서 나갔고, 예, 이제 저는 예. 바로 순천향대 부속 그 하남동에 있는 순천향대 병원에 이제 시신들이 제일 많이 이송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딱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렇죠. 제가 수많은 사건 현장에서 막 정말 참혹한 시신을 많이 봐온 저였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시신들이잖아요. 그냥 겉에서 볼 땐 멀쩡해 보이는. 네네. 너무 비현실감이 아이고, 들었고 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랬겠군요. 그냥 영안실에 그 전부 다 수용이 안 돼가지고 영안실 복도, 뭐 장례식장 아이고. 복도에도 쫙 눕혀놨는데 전부들이 정말 누워서 이불 덮고 주무시는 거라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고 이제 그분들의 신원을 빨리 확인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전부 다 시신이 바뀌지 않도록 라벨링을 다 한 다음에 지문을 이제 채취를 하고 네. 그다음에 또 지문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젊은 친구들은 17세 또 이하 직원은 지문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 확보된 게 없죠. 네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또 유전자도 채취하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 지문 DB가 없기 때문에 없죠. 또 십지 지문도 채취하고 유전자도 채취하고 또 예. 특이사항 전부 다 예. 스케치하면서 이제 그 부분을 전부 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 다 이제 만져야 되는 거잖아요. 정말 슬프셨겠네요.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수많은 사건에서 이 트라우마 이런 게 없어가지고 한 번도 제가 뭐 쉬어보거나 마음이 아파서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 사건 현장에 갔다 온 후로 이틀 쉬었어요. 처음으로. 쉬셨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네. 네.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요? 계획은 앞으로도 아마 과학수사 관련 그렇죠. 일을 계속 하게 될 것 같고요. 후학들 양성하시고. 네, 후학 양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제가 그동안에 현직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일했던 것들 좀 집대성해서 책을 또 내시고. 네네네. 네. 좀 계획을 하고 있고 뭐 다양하게 계획하고 있고 예. 같이 또 뭔가를 하자고 하는 또 네, 네. 네, 직원들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앞으로도 우리나라 과학수사 이 기법 그 질적 향상에 큰 기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든 사건 현장에는 반드시 증거가 남게 마련이고요. 범인은 반드시 잡히게 마련이라고 하는군요. 과학수사의 힘 함께 좀 믿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